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고용 등 일부 지표가 예상보다 미흡한 모습이었지만 주택 매매가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도 경기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습니다.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그 주요국 시장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등으로 하락하였고 주가는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미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가다가 3월 18일 FOMC 회의 이후 강세폭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 국제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신흥시장구의 성장세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다소 약하긴 하지만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수의 경우 1월 중 부진했던 소비와 설비 투자가 개선되었고 건설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에 주로 기인해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은 물량 기준으로 보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그간의 확장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선진국의 경기 개선, 저유가 등에 힘입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0.4%에 그쳤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낮은 2.1%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에 주로 기인하여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조기 인상 우려 완화 그리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하였고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서 3월 중순까지 상승하였다가 FOMC 회의 이후 하락으로 전환하였으며 원엔 환율도 상승 후 하락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앞으로의 국내 경제의 흐름을 다시 전망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하겠지만 금년 경제 성장률은 3.1%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월달 전망치를 내놓을 때 금년 성장을 3.4%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1월 전망치에 비해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그 2014년에 GDP 실적치가 다시 또 집계가 되었고 또 금년 1,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
주로 기인을 하였습니다. 물가 전망치도 1, 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 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전망은 지난 3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에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을 포함해서 그간 3차례에 걸쳐서 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놓은 성장 및 물가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이미 지난 3월에 이를 예상해서 기준금리를 낮췄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서 성장세 회복을 계속 지원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 경로의 그 상하방 리스크를, 그런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금통위가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한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현재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한 반면에 KDI는 아직 성장세가 미약하다,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은에서는 현 경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로는 어떨 것인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매월 신기록을 세우며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를 결정할 때 성장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재부의 표현이나 KDI의 표현, 그 경제 현황을 보는 그런 시각은 저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 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고, 또 이제 저유가가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벌써 9개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 그 저유가에 따른 그 소득 여건 개선 이런 걸 감안하면은 비록 완만하다 하더라도 개선 추세가, 또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저희들이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하겠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작년 4, 4분기는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고 1, 4분기가 비록 부진했지만 2, 4분기 이후는 소위 뭐 잠재 수준 그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계부채에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우선하느냐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 안정 쪽을 저희들이 도외시하거나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같이 다 금융 안정 리스크, 거시경제 리스크를 다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하지만은 아무래도 거시 정책은 통화 정책은 거시 여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준혁 기자입니다. 먼저 성장을 올해 3.1%로 전망을 하셨는데 이 전망치에 재정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재정이 부족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통위원님들 중에 계속 그 예정된 세출은 집행될 수 있게끔 재정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통방문에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난달에는 좀 구조적으로 소비가 제약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좀 변화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좀 소비나 투자가 추세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N1 환율이 이제 910원 선을 깨고 내려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수 부족이 큰 규모로 났던 것이 2013년, 14년, 그러니까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부족이 발생해서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은 금년에도 세수 부족이 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폭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난해만큼의 게 되지 않더라도 어떤 세수 부족이 좀 예상된다 생각해서 그것도 이 전망에 반영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제도 개선이 아마 그 건이죠. 그러니까 예정된 세출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질문 아니었던가요,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그 예산 관련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내용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추경 통해서라도 예, 예정된 세출은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부족이 생겼고 특히 이제 뭐 가까운 여로 지난해 4분기를 보면 저희들이 4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것도 결정적으로 세수 부족에 기인을 했습니다. 그 세수 부족이 생기면은 그 당해년도 성장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의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물론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성장세 회복 또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는 저희들이 2월에 좀 지표로 보면 조금 증가하는 약간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제가 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유가의 영향이라든가 또 그간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 이것이 소비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이제 많이 그 사이에 계속 좀 하락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원엔 환율을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겠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황정숙 기자입니다. 그 기획재정부 성장률 전망치 3.8%하고 한국은행 전망치 3.1%하고 격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구조개혁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읽어도 될지 궁금하고요.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점을 서포트해야 될지 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부가 내놓은 3.8%는 지난해 12월에 아마 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전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 지금 숫자하고 정부 수치를 비교해서 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개혁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경기가 이렇게 좀 회복이 미흡한 것은 세계 경기 부진 같은 어떤 그런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은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 개혁이 어떤 정도 단기적인 완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구조 개혁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제 지론에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정부가 할 일이 뭐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성장 잠재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걸 바로 요 전에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구조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지금 열심히 그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그 구조 개혁 노력이 좀 더 결실을 빨리 맺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상 그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개혁은 각 경제 주체, 그다음에 특히 정치권 이런 쪽에서 또 이런 구조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이지영 기자입니다. 그 기준금리를 많이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같이 낮아져서 실질금리 수준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낮아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하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또 방금 GDP랑 CPI 전망치를 많이 낮추셨는데 이 전망치에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지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그 저유가가 기대만큼 소비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질 금리를 산출할 때는 그 물가 상승률을 어떤 물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실질 금리를 저희들이 비교해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공급 측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소비자 물가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쓰는 것이 그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물론 그 실질 금리 수준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듯이 어떤 그 각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를 할 때는 지금의 물가보다는 앞으로의 물가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 또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놓고 봐야 된다.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또는 그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그 실질 금리를 계산해 보면은 실질 금리가 좀 상당폭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리를 세 차례 내렸는데 그 내리기 전에 지난해 7월하고 최근하고 실질 금리를 비교해 보면 실질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간의 소비와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의사 결정에 정책 금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또 실질 금리를 구해 보면 실질 금리가 이렇게 좀 높지 않고 오히려 제로 금리를 하고 있는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 금리로 볼 때도 실질 금리가 어떤 실물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 전망치에 말이죠. 하방 리스크 있고 상방 리스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되어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전망치를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유가가 소비에 미친 것이 크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저유가는 소비에 분명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그 저유가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면 소비 심리가 좀 되살아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어떤 노후 대비라든가, 그리고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나서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뭐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더해져 갖고 소비로 나타난 거고, 그 저유가만 놓고 보면 저유가는 소비를 좀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분명히 작용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그 3월 금리 인하가 그 이번 경제 전망에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 만약 하지 않았다면 전망이 얼만큼 더 하향 조정됐을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3월 금리 인하 이후 가계 부채에 대한 그 금통위의 관심도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거시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페드의 이제 앞둔 금리 인상과 이제 거시 여건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는 뭐 사실상 그 이번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난해 하반기에 했던 두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고려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뭐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내지 1년 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했고, 요번에 한 것도 분명히 그 하반기 어느 뭐 가서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말씀인데, 가계부채는 저희들 금리 결정할 때 늘 고려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 안정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금리 결정을 한다. 근데 예를 들면 지난달에 3월달 금리 내린 것은 그런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긴 하지만 어떤 그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급성 때문에 한 거지, 가계부채 문제를 저희들이 뭐 그 전혀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금리를 내리면 분명히 또 가계부채는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이 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이 금통위원들이 전혀 그 다름이 없다, 변한 게 아니고 여전히 늘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금리 결정할 때 페드의 금리 인상, 거시 여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하는데 둘 다 고려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페드의 금리 정책 방향이 분명히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그 페드 금리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곧바로 올리는 같이 가는 거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거시경제, 금융안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품의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낮추시면서 총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2014년도 전기비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7%였고 올해는 전기비 1% 내외로 본다. 우리 경제의 잠재 수준과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2월 효과보다는 올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지금 3.1% 전망을 하는 게 이처럼 올해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건지 계속되는 건지 이 부분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통방문구상에서 GDP 갭 마이너스 부분인데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상태 지속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GDP 갭 마이너스 상태가 이게 조금은 앞당겨지는 거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 질문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까도 잠깐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통방문구에 써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총재님께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게 작년에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한 다음 달인 작년 9월에 보면 개선이라는 문구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소수 의견 동결이 있었고 그 다음 달에 또 같이 10월 달에 개선이라는 문구가 있으면서 추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구를 그 내수 회복이나 이런 쪽에 개선이라기보다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추가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 표현을 쓰고 그 다음 달 인하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달의 개선 표현을 인하 시그널로 보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하나 기이하다고 합니까? 제발 그런 시그널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때는 이랬을 겁니다. 개선될 거라고 봤는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뭐 추측컨대는 세월호의 여파가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늘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이연되면서 그 소비를 많이 억누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것으로 봤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가지고 또 하방 리스크가 커져서 그래서 내렸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소비라는 여건이 저희들이 2월 달 지표를 보면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 지켜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하여튼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까 김 기자가 여쭤보신 이게 인하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봐도 그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금리 정책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경제 흐름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 흐름이 그런 어떻게 바뀌느냐, 그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거기에 전적 크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에서도 정책 금리 방향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안은 거시 경제 여건의 흐름에 크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1번 질문은 오후에 아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국장이 지금 바로 김 기자가 말씀하신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기자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4, 4분기, 1, 4분기 이렇게 실적이 나빠졌지만은
조금 2, 4분기부터는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현재는 저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부터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저희들은 기대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DP 갭 마이너스 그거는 원론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돈다고 한다면 GDP 갭의 그것이 조금 더 벌어지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한다면 갭의 해소 시기가 조금씩 이연되는 건 하나의 그 기본 이론이죠.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이 얼마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고 한다면 GDP 갭의 크기는 좀 더 커진다. 걸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경향신문 이은주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총재님 답변 중에 2월달 소비와 투자가 좀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추세적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저유가와 완화작 정책이 효과를 미치는 걸로 이제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 부문을 거쳐서 실물 경제로 영향을 나타내는 좀 시점으로 파악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부진에 대해서 한은에서는 저유가 효과를 크게 설명을 하시는데 유가를 제외하더라도 뭐 엔화나 유로화의 약세 아니면 중국의 제조업 추격이나 중국의 경기도나 이런 걸로 좀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 부문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비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좀 최근에 좀 일종의 반등 기미가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 지켜보지만 저희들이 조금 그 효과를 보면 지난번 금리 인하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는 그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에 내렸기 때문에 8개월이 지금 경과를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실물 경제 효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그 효과를 정확히 발현하기는 물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완화적인 정책이 실물에 파급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를 제외하고더라도 이제 수출이 그 좀 부진하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수출을 보면 지금 금년 1, 4분기가 이제 전년 동기비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한 2%대. 근데 그 석유류 업종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 보면 또한 2, 3%대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영향이 일단은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원화가 좀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뭐 기간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최근 들어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우리가 달러에 대한 절하폭이 좀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환율이 좀 환율 면에서 저희들의 수출에 좀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세 둔화라든가 또 가공 무역 중개 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어떤 그 규제라고 할까요?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 수출 여건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그 또 다른 면에서의 또 경쟁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금년 수출인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다시 우리 조사국장이 수출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일단 수출 전망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수출 여건이 금년에 녹록치 않다는 건 저희들도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신문의 이은정입니다.
총재님께서 좀 전에 지금 실물 금리가 미국의 제로 금리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금통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추가로 더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늦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보는 시점은 좀 언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 금리 인하 여지가 우리 기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는 이걸로 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 금리 정책 방향은 저희들이 그 거시 경제 흐름 거기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하방 리스크의 변화, 추이 이런 걸 보고 앞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페드의 인상 시점은 저희들도 이게 그 페드 내에서도 그 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6월부터 하자는 분도 있고 내년까지 금년에는 좀 곤란하고 내년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그렇게 분분한 상황입니다. 페드 내에서도 이렇게 전혀 그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연준 의장이라든가 또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 고용 상황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분명 금년 레이트 디스 이어에 하겠다 하는데 그 시점은 그런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런 그 입장이니까 페드의 인상 시점도 저희들이 그런 계속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